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좀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우리가 쭉 지금 해오던 평균사회 노동교육원 노동운동사 계속 이어갈 차례인데 리더십 트레이닝 실습 파트가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그 실습 효과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운영이 이런 많을 때 운영이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 상임위 교육 때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도움되는 교육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각 지역의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님이시고 또 본부장님이시고 또 이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간부들이신데 다들 이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잘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중들은 쉽게 우리 의사대로 우리 뜻대로 잘 안 움직여주시죠. 예를 들어서 뭐 훈련된 병사로 비유하면 제일 정예병을 모아놓은 저 군대 부럽다 싶은 금속노조 이런 데 가도요 조합원들이 우리 간부님들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때 그들을 감동시키고 동화시켜서 또 함께 실천하고 함께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권, 투쟁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사들을 잘 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가 4시간짜리로 짜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체 리더십 중에 요즘에 TV 보시면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솔루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은 이혼숙녀 캠프 또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뭐죠? 오은영의 뭐 결혼 지역 뭐 육아 하는 것도 하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컨설팅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컨설팅이 누군가 개인을 케어하는 것 같지만 그걸 집단으로 고민한다면 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이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잘 소통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에도 보면 정신의학 쪽에 그 박사나 교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랬구나 효과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상대방이 막 이제 게임도 하죠. 막 도박하면서 막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렇게 막 별걸 놀려도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 동의하고 그 다음 말을 하게 하면 싸움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그런 관계 개선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데 다 소통의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민요청의 교재들도 보면 리더십 트레이닝들은 전부 다 소통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좀 이제 과거의 조직론, 대중론 이런 걸 같이 붙여가지고 4시간짜리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테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그 소통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이 좀 긴데 소통을 통해서 뭐 이게 한 번에 막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솔루션을 해보는 실습으로 마무리하는 게 오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임위 때는 오늘도 숫자가 조금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했던 그 실습의 경험을 토대로 나머지 대중이 어떨 때 전복되고 어떨 때 막 잔인해지고 그럼 그걸 이렇게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론, 대중론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이어서 물론 실습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뭘까요? 자료에 보면은 쭉 적어놨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PPT 자료 드릴게요. 내일 조금 다르게 구성드리는데 쭉 읽어보시길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거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 대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포항에 박승호 시장이 있을 때
MBC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 구구포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승호 시장 이제 두 번 시장하고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민선 6기 리더십을 묻다 뭐 이런 주제로 TV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토론회 패널로 이제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신영민 PD라고 되게 이제 그 좀 시사 진보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박승호 시장을 많이 까야 되는 PD인데 약간 이제 쭉 까다가 약간은 달래기 질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박승호 시장이 잘한 것 중에 리더십이 아주 돋보였던 것 중에 감사 실천 운동. 근데 이거 사실 박승호만 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각 시군에서 다 했죠. 감사한 거 막 적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질문에 다 올려놓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박승호랑 적금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들 그건 정말 좋은 거라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고 막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감사할 일을 상기하고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매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그 감사한 것을 매일 5개씩 적어내. 안 적어내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뭔가 제재를 가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건 오히려 감사 운동을 통해서 되게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패권을 부리는 거고 마치 전체주의의 개인들을 부속처럼 복무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을 어떠한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리더가 잘 이끌어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달성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 안에 기반되어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시고 또 기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 12.3 개헌을 다 지켜보셨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겠죠. 그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그 주관을 그 자체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뭐 민주노 총을 엄청 잘못된 집단으로 여기는 사람 대한민국의 7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만약에 다 단죄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랑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다름의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름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어떠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고 국회를 짓밟았고 시민들을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중들과 합의하는 과정. 그래, 민주노총은 때려 죽일 집단이야. 국민들이 다 합의하는 이런 과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전제되고 그 합의된 것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잘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운동은 리더십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의 표본이 될 수 없다라는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의인과 리더입니다. 의인과 리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자기 혼자 실천하는 사람. 문제는 저는 집단 속에 섞여 있는 대중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굉장히 의롭고 오늘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하나고등학교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상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이사장하고 나와가지고 저희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신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교사 한 분이 당신들이 성적 조작해라고 해서 올려서 계획 올라가는 바람에 떨어진 애가 발생했지 않느냐라고 내부 공익신고를 하는 영상인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분의 제가 영상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것이 과연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의인이죠. 공익신고자로서 정말 큰 용기를 냈고 정말 큰 희생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었지만 훌륭한 리더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의인과 리더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 양심 고백을 했던 내부 공식을 했던 그 하나보다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평가되려면 재단의 비리와 비위행위, 불법행위들을 조직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잘 조직해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잘 알리고 저기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켜서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부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고등학교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다수가 비겁하고 다수가 권력 앞에 복종하고 다수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처럼 다수가 의로운 방향이 아닌 다수가 합의된 좋은 의로운 방향이 아닌 비위를 감추는 데 동의해서 거기 굴복하고 있을 때 그냥 자기 혼자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의인일 수 있어도 리더일 수는 없다. 리더는 그래서 대중 속에 집단성을 담보한 대중 속에서의 역할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아까 박성호 시장 사례 때 하고 한번 비교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이란 뭔가? 집단이 가지는 힘은 어떤 건가? 집단과 다중은 뭔가? 이것을 설명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체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장으로 나눠드린 표가 하나 있죠. 아니 그 검사 이런 거 아닙니다. 성적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1부터 50까지 적힌 숫자가 배열이 무배열입니다. 막 들어있습니다. 자, 절대 옆 사람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2분, 제가 수업을 딱 켜고 2분 시간을 드릴게요. 2분 시간 동안 여기에 있는 순서를 외우셔서 개인별이라고 하는 칸안에 옮겨 적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외워서 적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적으시면 안 돼요. 2분 동안 보여드리는 동안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지우면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 자, 옆 사람과 상의하실 수 없고 지금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15분. 벌써 외우기 싫었죠. 시간이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미친다 왜? 조용히 하세요. 숫자 돌리면 미친다 왜? 위치를 못 하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30초 남았습니다. 옮겨주십시오.
갑자기 거기에 찍으라니까 하나 찍으라니까. 얘기 좀 하니까 깊게. 아니 그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뜻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에 있는 다 채. 찍어서 다 채.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면 편을 놓으시고 얼굴 드시면 제가 신호를 알겠습니다. 일주일 놀랐어. 오늘 처음에 하나도 없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 밑바닥 잡을 게 있는 줄 알고. 대충 다 아직 적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야, 그렇지. 예.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채점 한번 해볼까요? 몇 개나 맞춰주세요. 우리 공장이 몇 개나 맞춰주세요. 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대가 돼요. 결과는 채점해봐야 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해서 그래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오늘 본부장님조, 차장님조 이렇게 보여줍니다. 약간 대결 모드로 아 이게 밑인데. 8개 맞추셨고, 또 차장님 말씀드린 5개, 주부장님 7개, 7개, 6개, 7개, 네? 5개. 5개에서 8개 사이 본부장님이 제일 많이 맞추셨어요. 기대됩니다. 제일 총기 살아있는데. 차장님조 네. 4개, 10개. 오! 1등은 또 차장님조수 나왔네요. 네. 우리 서기수 주부장님께서는 1부터 쭉 잡고 계셨어요. 남편 문제는 12개. 12개. 사진 찍었지? 3개. 0개부터 12개까지. 오늘 조금 이따가 생존 게임에서 약간 기대가 되네요. 자, 요 게임을 이제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더 짧게 1분만 드릴 겁니다. 1분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별로 상의할 시간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별로 협업을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조별로 이 작업을 수행할지는 상의를 하시고 각자가 조별에 적은 것을 이제 합쳐서 채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안에 한 주가 이렇게 보면 자, 같이 조별로 이 미션을 수행할 상의할 시간 저기 부장하고 상주부장이 도주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게 많아요. 상의 다 되셨습니까? 상의 다 되셨으면
우리 처장님 조회는 각자가 암기한 것을 처장님 거에 다 적어주시고 처장님은 처장님 거 적으시고 다른 조를 적어주시고 3, 4, 5, 6, 7번까지. 우리 본부님 조회는 각자가 암기한 것을 본부장님 카드에 다 적어주시고 지금은 이거는 지나가는 대로 하세요. 나머지 남은 그런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준비되셨고 본부장님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암기하는 시간 1분입니다. 시작. 그만. 그래서 미는 숫자를 뛰어넘는 이 뛰어넘는 처음 보는 이거 배웠고 세번이니까 22가 찍었죠. 22. 최소 3개는 3개, 4개는 맞고 제가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맞아요. 제가 일자리고 32조 수가 없는 부분 좀 무슨 이십니다. 근데 내가 이게 이거 맞아요. 나도 보니까 있는데 세 번째가 4, 50분 자,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장님 다 되셨나요? 문제 다 뜯어야 지금 막 떴어. 나 자기 뭐 네, 29초. 자기 기분 발전점에 네, 만점에 저는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방송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몇 개나 맞았는지 한번. 어떻게 좀 줄이다. 54. 차장님 저거 둘 자체는 이런. 몇개 맞췄는지 말씀해 주세요. 역시 사람 하나에 나왔네. 사람이 선생님 저가 한 분 더 많으시죠? 저 아니요. 장배기 같은데. 전력 메인데. 너한테 내가 오늘 살아있어. 사람 쩔었대. 서른일곱 개. 우리 오늘 결혼 몇 개인가요? 10개 빼면 됩니다. 서른일곱 개 똑같네요. 우리가 가벼운 실수로 게임처럼 해봤는데 집단에 대한 개념과 집단의 기능 이런 것들 이해하기에 저는 이 게임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1등한 남태형 농지가 몇 개를 맞췄죠? 12개 했을 때 12개를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집단 안에는 물론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자체가 우리 그 선서식으로 표현하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들 고유하죠. 고유하기 때문에 저는 참 세상이 더 조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안에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보다도 그 특성들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동일한 목표를 두고 집단의 힘을 발휘했을 때 혼자서 최고 많이 맞춘 사람의 지금 몇 배를 더 수행했습니까? 이것이 집단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오늘 이 교육을 할 때 제가 대중이라고 표현하는 그 대중은 막연한 길 가다 마주치는 대중이 아닌 우리가 이끄는 조직 안의 대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집단 그 속에서 대중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만들 때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이건 산수고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때로는 10이 돼서 엄청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집단 안에서 이런 시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역할을 작전 어떻게 짰죠? 우리 처장님들은 어떻게 가로로 한 줄씩 우리 복내인 조는 이러지 말으니까 세로로 한 줄씩 있을까요? 했는데 한 줄이 밀렸나요? 땡겨졌나요? 한번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집단을 조직을 이끌어갈 때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숫자 놀이지만 우리 일상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주 우수하게 잘 암기했는데 전공이 잘못돼서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웃자고 당연히 웃자고 한 얘기는 누구나 다 알지만은 또 집단 안에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어떤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또 가장 많이 암기해서 맞춘 사람이 야 다 내 덕이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패권이 되진 않는지 권력이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한 게임이지만 이 안에 좀 단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을 잘 상기시켜서 지금은 이제 숫자를 많이 맞추는 게임이지만 뒤에 이제 할 실수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 그것도 전체가 오늘 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가지요. 네? 점심도 안 먹고 가지요. 예. 저희 식구랑 될까요? 네. 네, 수선이. 네? 한 12시 반? 12시 반. 지금 그럼 되겠나? 12시 반 가까운 데 가시죠. 예. 12시 반. 되겠는겨? 네. 그렇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시스템에서 다 스스로 이렇게 느꼈지만 다중과 집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냥 횡단보도 앞에 길로 서 있는 다수, 이건 집단이 아니죠. 그냥 다중인 겁니다. 어떤 길을 건너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목적과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함께 살아가는 집단을 얘기하는데 이 집단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의사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집단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고통, 통증 지수 있죠. 우리 치아 아플 때 뭐 통증이 뭐 1에서까지 뭐 얼마 정도 아프세요? 뭐 고쳐지면 얼마 정도 아프세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산통이 가장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에서 소외될 때 느끼는 인간의 감성이 사지가 절단됐을 때 느끼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학교에서 옛날에 일본말 이지메로 불렀던 왕따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 겁니다. 당하는 피해자는 치유가 안 될 정도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집단은 중요한 어떤 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넘어서 생물학적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치로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공간에 우연히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이제 오밀조밀 역할과 이런 것들이 수행되는 다중과는 다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단을 그럼 몇 명부터 집단이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3명 이상부터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이게 부부 개념에서 이제 집단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잘 이혼하지 않는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우선 더 크겠지만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집단 안에 이제 구성을 내는 둘이 살 때는 언제든지 이제 개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었다는 그 다음에 집단의 힘은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 게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집단은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래를 원시 시대 때부터도 이런 집단의 협업을 통해서 사냥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집단이 되려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 속에서 각자 대중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대중들이 어떤 이제 특성들을 가지는지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어떨 때 동화되고 어떨 때 접목되고 어떨 때 또 그런 것들이 쇠뇌나 이런 걸 통해서 악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다음 시간에 다양한 실습들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대중들을 우리가 하는 노동운동 또 우리 공무노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주먹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큰 회의, 동의가 돼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론 신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을 움직일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을 최초로 형성하는 3이라는 숫자에서 발현되는 3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3의 법칙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요즘 동그라미 3개를 그냥 단순하게 붙여놨는데요. 집단의 대다수의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구성원의 성격이 혁신자, 선도, 수용자, 혁신자가 있고 앞부분에 선도, 수용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국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안에 혁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 그냥 조합원으로만 있으면서 자기 그냥 일만 하고 출퇴근하고 이러면 매우 신경 쓸 일 없고 그러한데 굳이 이거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급의 본문이 가로막히거나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전체 대중을 리더하기 위해서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혁신자들이에요. 근데 또 어느 식당에 가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에 문제가 생기는 데를 가보면 크게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서로 하려고 하거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금속노조 울산 지부장은 후보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다수가 한 절반쯤 되고요. 이제 갑시다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 후기 다수, 갑시다 하면 앞에서 가는데 뭐 하는 거 갑시다 해. 아이고 난리야 뭐 그게 하면서 궁디 떨고 가는 사람들. 이 있다면 비유적 지각 수용자, 회의주의자들이 꼭 어느 집단으로 있죠. 오란지입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뭘 해도 반대합니다. 아, 그거 왜 하는겨?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뭘 해도 불만이에요. 아, 좀 이리 좀 하지. 저리 좀 하지. 저리 하면 이리 좀 하지. 이리 하면 저리 좀 하지. 그거 되는 게 예. 해봐야 될 거다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요 덩어리만 가지고 운영하고 싶지만 절대 조직은 그렇게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머리들만 모으잖아요. 전국 공무원 노조 중앙에 뭐 행사를 한다. 그래서 뭐 하면 요 앞에 계신 분들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집단 형성하면 또 그 안에서도 요런 집단이 또 갈라져요. 희한하게. 반에서 1등들 다 모아놔봤자 그 안에서도 1등 나오고 꼴찌 나오고 비슷하게. 이게 집단의 속성이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수용하면 거기에 대처해가면 되는데 안 그러던 인간이 이러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집단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로 가겠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소통의 리더십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통의 리더십. 소통이 잘 돼야 조직이 또 잘 이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 요즘 엄청 많은 솔루션 프로그램, 심지어 예전에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댄스 이런 걸로 개선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매체도 있었던 것 같고, 주로 대화나 심리 치료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대중의 리더십을 고민하면서 소통의 방법으로 고민해 볼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 경청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죠. 근데 잘 들어주는 건데 이 개념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제가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물론 이제 시대가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파견법 만들고 정리해고제 수립법 상입하고 이런 이제 노동 차원에서는 오류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민주운동하고 제야인사를 쓰면서 그런 또 업적도 저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했던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책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카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경제학이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쓴 책 중에 옛날에 레이거노믹스 이런 걸 따서 대중경제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대중이 대중이기도 하고 자기 이론이라고 해서 김대중 대중이기도 하고 대중경제학이라고 쓰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실물경제였어요.
기저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사회 조건을 카드를 풀어서 서민들 주머니가 열려야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카드 정책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불량자 400만, 신용 8등급 9등급 돼서 어차피 은행 거래 안 되는 잠재적 신용불량자 380만 최고 적점입니다. 국가에서 집계한 통계로만 이런 지표가 나올 정도. 800만이 금융거래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경제인구를 최대로 잡아서 2천만, 2,500만 잡아도 그 중에 3분의 1이 경제활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의 남미 이런 데 가면 쿠데타 일어나는 정도의 이 자격 지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카드 문제가 워낙 문제로 자살도 만장하니까 그때 당시에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과 우리 민주노총이 같이 천막 부스를 설치해 놓고 왜냐하면 서민들이 전부 카드 빚을 허덕이는데 법무사, 변호사 찾아가서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신용회복, 파산, 면책, 개인회생 이런 걸 대중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알리고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상담 부스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이거 이제 저희들 이제 막 공부해서 이제 오시는 상담을 하고 이런 상담 부스 쭉 차려놓고 상담사들 쭉 앉아있어요. 대부분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이렇게 들어오세요. 한숨 보세요. 대부분 누가 오시냐? 한 50대 전 또는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대다수 상담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잘 안 와요. 오시잖아요. 의자 있으면 의자 어떻게 앉는지 아십니까? 드르륵 끌어서 털썩 이래 앉으면서 아니면 또 한숨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뭐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왔냐고 물으면요. 아이고 내가 뭐 신용해보면 뭐 한다고 하고 왔지. 어떻게 채무 와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한풀이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고마마 내가 그때 아버지가 진짜 가부장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나도 배우지도 뭐하고 해가지고 내가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시집을 가락해가 저 같으면 망할놈의 영감쟁이가 그 곱게 다니는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퇴직금 홀라는 날려먹고 지금 빚부정사가지고 집 날려먹고 뭐 날려먹고 다 날려쳐먹고 저게 이게 영감이 아니고 이제 외수땡이 하고 아들놈이 새끼는 똑같아요 하면서 아들놈이라는 게 빨리 가서 칠들어서 돈 벌고 부모 은행가면 생각 안 하고 이놈 새끼가 사고 쳐가지고 뭐 얼마 벌어지고 이놈 새끼 또 사고 쳐 얼마 벌어지고 뭐 한다 그 얼마 되는데 고도라는 날을 쳐먹고 뭐 한다 돈 줬는데 그 도박한 날에 막 자기 인생사 철학들 막쫙 보는데 제가 최대 듣기를 한 40분 정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 얘기를 쭉 다 듣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들어올 때 막 그렇게 천근만는 발을 이끌고 막 한숨 푹푹 내쉬면서 들어와서 털썩 앉았던 이분이 자기에게 할 만큼 다 쏟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그래라.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상담사가 누굽니까? 제가 상담사잖아요. 저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요. 상담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살겠대요. 그 다음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의자부터 바짝 당겨 앉습니다. 그 다음 너 어쩜 되느냐? 전투적으로 말해요. 이분은 벌써 할 게 없어요. 쭉 메모했다가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글이 안 되니까 본인이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진술을 쭉 해야 됩니다. 판사가 이 신용회복 관련해서 이게 아주 냉엄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좀 판사 마음을 잘 움직여야 돼요. 또 그렇게 해서 면책이 파산이 되면 또 100% 면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했을 때 저는 이제 주로 그분들 얘기 듣는 재미기도 하고 어차피 그분이 빨리 하고 얘기해봐야 또 다음 상담해야 되니까 최대한 들었더니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엄청 열성적으로 카드사에 가서 다 떼오시고 해서 해가지고 파산 100% 면책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이자 같다 이게 아니라 같이 상담했던 동료 중에요. 상담실장이 있었어요. 직책이 상담실장이에요. 노동부의 법률 상담실장. 근데 이분
뭐 나쁘게 폄하할 뜻은 아닌데 그냥 비교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꼭 이렇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담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갖고 막 그럼 최근 빚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러는데 아이고 마 내가 고마마 우리 아버지가 좀 아니 아버지 얘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빚을 어떻게 지셨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문제 그만 얘기하시고 본인 빚 어떻게 졌는지 그래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얘기 빼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그래갖고 그 같은 얘기가 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 남편 문제 얘기 말고 아주머니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속 대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재방하는 확률도 매우 떨어지고 적극성에서 매우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겪은 경험이어서 말로만 전달해서 같이 이 의논을 하니까 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상담사는 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주고 그분은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얘기하고 제가 들어줬더니 일이 더 쉬워져요. 저는 그게 규정해보자면 그분의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분 처음은 그분이지만 그분과 저 사이에 뭐가 생겼다? 신뢰의 다리가 맞았다. 신뢰의 다리가 딱 맞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매우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자꾸 끊으면서 필요한 얘기를 듣고자 했던 그 상담사와는 신뢰의 다리가 안 놓아졌겠죠. 예상컨대 그분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평가하거나 반응했을까요? 남편분이 묻겠죠. 야, 그거 뭐 상담하는데 그거 뭐 잘했나? 아이,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경청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경청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가장 나쁜 화법 중에 저는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요 말 미안하면 안 해야죠. 근데 매번 말을 끊을 때마다 말 끊어서 미안한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정말 안 좋은 언어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막 서로 대화하다가 내 얘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참고 끝까지 듣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다음 또 안 좋은 언어 습관. 말 안 해도 다 안다. 말 안 해도 어찌합니까? 독심술서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정말 막 자기 속을 토로하려고 할 때 자기 말을 우선하기 위해서 말 끊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대화가 가장 이렇게 경직되고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어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 형성되어 있는 권력 구조의 암행 중에 무의식 중에 자기도 그 권력의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끊어도 된다라고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따지자면 경상도에 사는 남성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상도 그러면 왜 왠지 무뚝뚝하고 상남자 같고 이래야 남자지 이런 어떤 잘못된 성역할 성관념에 의한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은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의 마음, 그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아보는 이 경청이 뒤에 실습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대화의 수단들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경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적 경청이라는 거. 이건 용어가 조금 어렵죠. 용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용어를 어렵게 할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고 경제고 법이고 용어를 어렵게 해보는 것은 적기에 처먹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잘 뜯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석열이 재판받을 때 가사 어쩌고저쩌고 가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왜 일반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가사라는 말을 법정에 썼을까?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기왕에 이런 말이거든요. 기왕에 이래 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렇게 써요. 뭐 이런 것처럼 설명해 보세요 하면 되는데 서면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반응적 경청 말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경청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영 누구를 반영해 주라는 말이겠습니까? 애와 상대방이겠죠. 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을 반영해 주라는 뜻은 이걸 이론으로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례로 봅시다. 우리 공무원 경북 본부 사무실에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법률하고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그 최민동 우리 사무장님이 김은희 주장하고 같이 오시면서 딱 들어오면서 아씨 열받아 뭘꽉 열더라고 에이 진짜 열받아 죽겠네 뭘 씹어대냐고 화를 막 내면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우리 일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에 누군가 좌번이든 뭐 간부든 누군가 그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대할 때 보통 보편적으로 당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완전 지랄이고 미친가?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자 대부분 막 들어와가지고 열받아 죽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최진경 우리 국장님께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은 미쳤나 아직도 완전 지랄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장석 처장님께서는 야 진경 니 막하노 와 열받았노 와 얼굴이 시뻘개가 억수로 열받는 일이 있었는 거야 뭐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딱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최진경 국장님이 본인이 문제로 들어왔어요. 본부장님은 너는 미친나 막하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 야 뭐 시뻘개가 뭐 엄청 화나 보이네 뭔 일 있나 무슨 일이고 이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친다 한데 그래 내가 미쳤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니 저 물어보면 누가 개똥을 왔잖아 내가 빨리 세신발인데 짜증나 죽겠어요. 본인이 아주 감정의 극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상태를 반응해서 다시 표현해주는 이런 형태, 이 반영적 정책의 대표적인 유명한 이 강연이 아임사 강연, 아임사 비폭력 대화, 그 간디 비폭력 아임사라고 혹시 시간 속에 생각합시다. 거기서도 상대방의 이 반영해서 이제 이런 그런 대화법을 훈련시키는 그 건데요. 어쨌든 상대방의 상태나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예측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인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확 자석처럼 끌려가서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냥 경청을 했을 때와 내 상태를 반영해서 상대가 이것을 투사해 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야 얼굴까지 시뻘개져가 아니 막 시시거리면 야 니 이렇게 시시거리면서 하는 거 처음 본다 뭔 일 있나 이런 식의 대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뢰의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급속도에 굉장히 강력한 신뢰의 고리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요, 저는 특히 우리 공무원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또는 정조대왕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이 그들의 업적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업적을 이루었던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의 목적을 두기 때문이거든요. 애민차상이었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없을까 고민해서 한글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물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높은 정치하는 놈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애민의 정신이 대중에 대한 뭐다? 관심이다.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게 전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태일 정신 할 때 부정의 법칙과도 같은 거죠. 내가 내 안에만 있으면 남이 안 보이고 남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손등이 터서 갈라져서 피가 나든 말든 기침할 때마다 폐가 녹아서 각혈을 하든 말든 나도 집에 가면 먹여 살릴 식구가 있고 내 팔자가 지금 더 기구하다. 그럼 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관심, 대중에 대한 관심, 그래야 관찰이 되고 관심이 있어야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대중을 이끌어가는 소통을 위한 핵심의 요소가 경청이었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반응적 경청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갑니다. 거꾸로입니다. 이번에는 나전달법입니다. 아까 반응적 경청은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나랑 소통하는 상대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상대 기준인데 이 나전달법은 제가 기준일 때입니다. 자, 이것도 나전달법 그러면 대충 요거는 이제 용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은 잡히시는데 딱 규정되지는 않으실 텐데 이것도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하시느라고 주무시는 거예요? 무다이 잠이 안 와. 아, 잠이 안 와. 자, 우리가 주로 주간에 가서 일하시지만 주야 막걸리를 하는 공장에 다닌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뭐 좀 하다가 이제 점심 때 좀 지나가서 이제 좀 자야 이제 또 다시 11시간 출근한다. 자려고 딱 하는데 집에 평상시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가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 친구들을 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아빠 자려고 그러는데 애들 또 얼마나 잘자자자자자자 저끼리 까르르 웃고 막 하다가 야 저기 하다 막 울고 우당탕탕탕탕 이 밖으로 와르르 저 밖으로 와르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들아 시끄러 나가 잠도 못 자기 이 새끼들 나가. 애들이 아빠의 명령에 의해서 권력자니까 가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겠지만 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 얼른 나가자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알죠? 그렇지. 나가 뭔데? 아 몰라. 이럴지도 모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소 좀 오락거리긴 합니다만은 나전달법은 이런 겁니다. 자제분이 있으시죠? 큰애기 민재야 잠깐만 일하 볼래? 아빠가 지금 새벽 일하고 와서 엄청 피곤한데 잠을 좀 자야 또 아빠가 저녁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월급 받아서 우리 민재 남자죠? 남자 학용품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고 하겠지? 아빠 잠는 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빠의 상태, 내 상태를 아까는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투사해 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내 상태를 전달합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건 아빠 사정이고 나는 놀아야겠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로 애들한테 있잖아요. 아빠가 오히려 감정선을 높이지 않고 힘들지만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솔루션까지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조용히 할게가 아니라 그래 아빠 잘 되니까 우리 나가서 놀게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반응적 경청은 상대방을 투사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선이 올라갔을 때 좋은 대화법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얘기한 나전달법은 내 감정선이 올라갔을 때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꼭 감정선이 올라갔을 때의 그 감정선이라는 표현을 분노, 실망, 좌절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화에서 과열될 때도 감정선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할 때 야 이 새끼야 넌 얘기는 뒷등을 쳐듣고 네 주장만 하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다들 대화하는 자리에서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씨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해서 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 힘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내 상태를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이 감정선을 또 낮추는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워낙에 이런 대화들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집에 가거나 와이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왜 나는 맨날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까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별로 할 밥 없나
죽으면나 알았다. 해보자. 여기 다예요. 근데 뭐 저 역시도 잘 안 되긴 합니다만 풍부한 대화의 소재를 우리 잘 발굴하지 못하고 이 대중에게 그만큼 관심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반영적 경청과 낮은 달법 우리가 대화할 때 오늘 요거를 좀 곰곰이 좀 곱씹어서 대화의 방법으로 좀 여겨보면 어떨까. 마지막 제일 오글거리는 하나의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대화법 하나 바로 긍정적 인터뷰, 칭찬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통에 의해서만큼은 소통과 표현을 잘하는 외국이나 다른 문화와 비교했을 때 정반대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또 저 북유럽, 서유럽 쪽에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점심시간이 몇 시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다들 알고 계세요. 2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 2시간인 이유가 뭘까요? 네? 다행입니다. 보통 우리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2시간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밥 먹고 쉬라고. 딱 사람자 관점이에요. 밥 먹고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피고자 입장이지만 사람자 관점으로 딱 그렇게만 딱 구분해요. 근데 걔네들은 왜 식사가 기냐면요. 점심시간이 기냐면요. 식사 자체를 길게 하기 때문이에요. 요게 정확한 이 분석인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은 왜 긴가? 밥 먹으면서 계속 쳐줄게요.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밥은 되게 느긋해요. 근데 이게 그게 좋대요. 느긋하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먹는 게. 그럼 포만감도 빨리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자체가 소통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말하면 그다음에 숟가락 한 개씩 맞았죠. 밥을 튄다고 이것도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대화를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경직되고 권위주의 문화죠. 직설하지 말고 밥만 먹어야 돼. 얼른 먹어야 되고. 아버지 밥숟가락 넣으면 따라가야 되고. 밥숟가락 들어야 따라 들어야 되고. 진짜 군대 같은. 칭찬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걔네들의 일상을 영화를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런데 외국인을 보면 인사를 칭찬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Hi, hello 하고 I should 의사님 의사님은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하여튼 영어로 칩시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외형이든 내형이든 인사하면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 칭찬하기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격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칭찬하라고 하면 벌은 나빠진다. 보는 데서 든 데서 가지 마라. 이걸 또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근데 여러분 정말 가식적이고 어떤 나쁜 의도를 목적화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꼬는 칭찬이 아닌가 하면은 조직을 아주 활력 있게 만드는 저는 윤활유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런데 인간은 칭찬하기를 좋아할까요? 보는 게 싫어할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에서 뭐가 먼저 보이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 보이나요? 요 천사가 먼저 보이나요? 이게 먼저 보이시는 분.
머리가 박쥐 귀 맞물려 있잖아요. 자, 나는 검은색 박쥐가 먼저 보였다. 하셔 보십시오. 두 분. 나는 흰색 천사가 먼저 보였다. 솔직히 답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예. 박쥐 얘기하니까 박쥐가 보였다. 그전에는 천사밖에 안 보였다, 심지어.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거 내시표가 어디 가서 교육해도 박쥐를 대다수 먼저 봐요. 한 70% 정도가. 우리 역시 우리 전부 진짜 선한 이제 요 우리 분들만 다 모이셔서 천사가 먼저 보이라고 봐요. 이게 약간 지금 바탕 자체가 약간 흰색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한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사약적으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악마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박쥐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팔짝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니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를 보는 게 본능적으로 지금 수십 년간 각인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흰색과 검은색의 교차를 보게 되면 검은 걸 먼저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이 어두운 것을 먼저 보고 먼저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편하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강의 준비한 자리를 찾아봤을 때. 자, 뭐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뒷담화하는 건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글거리는 실습을 한 개만 하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이 앞에 대화법을 전제로 한 생존 훈련 하면서 오늘 우리 본부장조에서 실습 참가자 한 명을 선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수습 네? 예. 상태가 안 좋아가. 소장님, 네. 자, 실습 자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서로 아시잖아요, 그죠? 자, 뭘 할 거냐면 칭찬 배틀을 할 거예요. 포기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 힘드시더라도 한번 어떻게 나를 만들어 볼까? 칭찬. 소재를 몰아줬습니다. 근데 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꼬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평소에 알던 관계 또는 성품 이런 어떤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진심으로 칭찬할 거리를 배틀이나 한 개씩 이제 주고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장님 되게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포항 지구나 공식적인 행사에 만나게 오면 굉장히 이제 잘 웃으시고 그것만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시구나 이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게 자꾸 좋습니다. 자, 배틀 마다치겠습니다. 이제. 네. 평소에 저도 깊게는 잘 모르실 때 머리 숱이 참 많아서 보기 좋습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칭찬을 짧게 해주세요. 아 칭찬 짧게 해요. 네네. 머리숱 많아서 보기 좋다 칭찬. 다음 칭찬. 이상 없죠? 아 외모를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외모를 말씀하면 굉장히 선해 보이시고 하여튼 이목구비가 이제 좀 뚜렷하시니까 조금이 많이 가는 인상이다. 네 말씀. 호감이 많은 인상이다. 또 사실 또그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어투 이런 거 들어보면은 되게 강단 있고 쏙쏙 전달되는 그 전달력이 아주 좋습니다. 칭찬 중에 저를 보고 하소지. 아니, 차장님 보고 차장님은 칭찬. 어떻게 손을 마주 잡고 할까요? 손을 마세요. 아니 그거 좋은 방법인데. 차장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여튼 제가 느낀 바로는 이때까지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다. 예, 처음 보는 사람과 앉은 자리에서도 대화도 스스럼없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게 이제 100%니까 같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고생한다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신다. 업무를 보시는 속에서도 아까 반영적 경청이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도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저는 또 그 평소에 하시는 모습을 학부직 회의 때 보고 계시면 되게 위트가 있으셔요. 그 분위기, 회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조금 그럴 때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본인을 살짝 희생해서라도 그런 위트 같은 게 유머 이런 게 좀 있으셔서 아주 그런 거 보고 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밑에 있으시다. 네, 자, 두 분이 서로 3개씩 하셨는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도 저도 뭐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쉽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칭찬하면서 참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칭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거리를 되게 정말 칭찬할 거리로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요소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칭송받듯이 어떤 그런 걸 찾아서 칭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뭐 아까 뭐 감사 나누는 놈처럼 막 강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합원들을 대할 때, 조합원들 만날 때, 소리할 때 항상 어떤 뭐 분위기나 상황,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대중 개인 어쨌든 뭔가 칭찬할 거리들을 찾아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터보는 이런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이 마음을 먹어보고 또 대화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대화 전체가 훨씬 더 어떤 것을 전제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상호 신뢰의 다리가 모여져서 다리가 모였다는 것은 서로 오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목적의 어딘가를 향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쉬워지지 않을까. 요 고민을 갖고 잠시 5분 쉬었다가 5분 뒤에 이제 생존 실습하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이 나가지 말고 잠깐 메뉴 정해야 된다. 자, 돌섭 비빔밥 먹는 사람 빨리 손들어라. 저요? 뭐 있는데요?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예약 안 했다 해가지고 시청 전체 토크